오늘도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일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되나요? 네, 어디부터 그 할까요? 일정 들어가기 전에 네. 그 효석 팀장님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뭐죠? 뭐가 있어요? 오늘 뭘까요? 뉴스가 하나 오늘 네. 미국에서 나왔고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거 되게 산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겠는데라는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좋아할 게 먼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요즘 밀고 있는 약간 그 의견이랑 네. 좀 합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밀고 많아요. 있어요? 아, 네.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네, 기후 기후 변화. 변화. 예. 그쵸. 아까 ESG 얘기했다가 맞아, 맞아. 까여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 분위기가 좀 약간 유머 코드로 희석이랑도 희석 이사님이 되게 진지하고 너무 좋은데 좀 유머는 없잖아요. 저 유머 오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좀 유머를 좀 지금 끌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지한 말투로 지금 네. 돌려서 이렇게 지금 송곳처럼 확 들어가신 아니 거예요? 내일 알고 할 있기 때도 좀 때문에. 잘해야 네. 돼가지고. 네, 아무튼. 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실 오늘 저 이것만 전달해도 저는 좀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그 정도- 네,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주에서 규제가 하나 좀 강화가 됐습니다. 야, 뭐 어떤 규제냐면요. 네. 전력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팔지 말라라고 어머. 야. 하는 이게 규제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 예,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원래 있던 규제인데 7월 1일부로 일단 캘리포니아 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델 컴퓨터의 뭐 온라인 사이트 저희가 해온 건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컴퓨터는 이 5개 주에서 못 팝니다. 예, 못 팝니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네. 예, 좀 크게 보시면은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 볼드채 쳐져 있는 이 주에서는 컴퓨터 못 팝니다. 왜 못 파냐? 각 금지돼서? 주에서 규제해 놓은 전력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가 이유입니다.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사양 PC를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쓰고 이걸로 뭐 열 발열이 너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예 판매자들이 팔지 말라라고 네. 하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각보다 산업단에서 좀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델이라든지 HP라든지 뭐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주요 PC 메이커들은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인데 저효율인 거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이 좀 높고 비싼 뭐 CPU라든지 반도체가 전력을 뭐 많이 일으키는 거는 상황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네. 딱 주에서 이거 이상은 넘지 마라. 어떤 부품을 쓰든 컴퓨터가. 이사님, 예? 그러면 혹시 이거에 반사이익을 누릴 기업들은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쭉 보면은 네네. 밑에 이거 많이 돼 있네. 저희가 이거 바바리안 저희 텔레그램 가시면은 저희 병건이가 네. 사실 이거는 병건이가 전문이거든요. 아, 제 직원인데 병건이가 정리를 쫙 해놨는데 네. 그래서 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산업의 방향,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전략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력 효율을 더욱더 중시해야 되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PC 사업자라든지 뭐 반도체 기업들은 그냥 뭐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계산 잘하고 빨리 어려운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력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주 고성능 반도체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PC 사업자들도 CPU든 GPU든 그런 좋은 CPU, GPU를 때려 박아서 PC를 비싸게 팔고 그게 잘 팔리면은 다 모두가 해피했던 사업자들이 해피했던 구조인데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이제 그 미국의 주정부에서 전력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요거 이상의 전력을 무조건 발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PC 사업자 입장에서는 PC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성능과 함께 적절한 그 전력 효율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 원래 추구하던 흐름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더욱더 약간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을 하고 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나머지 4개 주에서도 시행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부터는 더욱더 지금은 뭐 어찌 보면 CPU나 GPU에서 발생시키는 전력만 좀 규제 대상 같은 느낌인데요. 12월부터는 뭐 이런 모니터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등등의 다양한 부품에 대해서도 전력 상한선 등을 종합적인 이런 점수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이런 방정식 같은 게 있어요. 요거에서 다 때려 넣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적정 선 이상은 못 넘도록 네.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전력에서 IT 인프라나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지금 기준으로 한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후에는 한 20%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 전력 이슈의 근간에는 뭐 이상 기온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규제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뭐 과거에는 뭐 칩 사이즈 올려가지고 뭐 성능 좋게만 하면 됐었다라면은 이제는 전력 소모량을 적게 발생시키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설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미세화를 더욱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CPU 설계 이외에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의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특정 기업이 요 흐름에서 가장 좋을 거냐라고 물으시면은 딱 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비상장 기업인 아몰딩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전력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CPU IP 사업자인데 저전력이 강점인 회사이기 때문에 ARM이 이제 PC라든지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침투율을 더욱더 빠르게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아몰딩스가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 역시도 올해 그 한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뭐 엘더레이크와 같은 신제품에서도요. 빅리틀이라고 하는 이게 좀 전력 효율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새로운 설계를 또 설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단에서의 또 새로운 시도, 이게 아몰딩스가 원래 잘하던 설계인데 그걸 똑같이 인텔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설계단의 변화도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뭐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든지 시놉시스 등의 이제 설계를 짤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에 놓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EUV 미세화도 더욱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미션이 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EUV, 뭐 ASM이라든지 미세화 관련 수혜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느낌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서 형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이게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예요? 이게 체감적으로 이게 당장은 아닌데, 당장은 아닌데, 뭐 당장 뭐 오늘 주식 시장이 요거 때문에 막 그럴 건 반도체 아닌데. 기업 주식가가 막 이렇게 뉴스가 오늘 나온 건가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규제인데 7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를 미국의 언론사가 델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26일자로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요. 그 임플리케이션을 오늘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게 뭐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런 이슈를 미리 알고 있었겠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예 통째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방향성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퍼포먼스를 뭐 우선시해서 우리가 한번 쫙 점유율을 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런 규제가 딱 나오면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물건 자체를 이제 PC 제조사를 통해서는 못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뭐 PC 제조사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큰 미션들이 떨어진 거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바뀐 것 같아. 약간 좀 변수들이 막 이렇게 변수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추가된 거고. 물론 그 각 소비자들이
조립 PC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네. 사가지고 저거 각 사서. 부품을 다 따로 해서 조립 PC는 만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HP나 뭐 델이나 뭐 그런 대만 PC 업체들이 이렇게 패키지해서 PC를 팔잖아요. 네. 그 PC는 규제를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뉴스는 언뜻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럼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요한 같습니다. 이슈였어요. 네. 김유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포맥스 라이브는 진짜 저만 보고 싶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참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채널에도 이런 얘기는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좀 냉정하게 얘기해도 엄청난 칭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뭐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오늘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일정은 뭐 오늘도 뭐 매크로 일정, 기업 일정이 있지만 사실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실적입니다. 정말 많네. 예, 장전에도 뭐 쇼피파이라든지 뭐 화이자, 보잉 등의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장후에는 뭐 페이스북, 페이팔, 퀄컴, 포드 진짜 중요한 기업들 실적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실적 데이가 어제에 이어서 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장전에 나온 뭐 쇼피파이, 보잉 뭐 이런 기업들 보니까 실적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들 실적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요번 분기에도.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눈높이는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예, 웬만한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투자들이 뭐 썩 그렇게 흔쾌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오늘 뭐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IPO도 또 많아요. 또 이번 주에 보시면은 그 돌 아시죠? 돌. 오, 오렌지. 오, 예, 오늘 바나나 오렌지. 예, 돌도 상장을 하고요. 하는데 그래요? 뭐 상장. 굉장히 다양하고 좀 재밌는 기업들도 많이 상장을 하는데 좀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실적 얘기 중심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것들이 있다. 예, 포인트 위주로 어제 실적 나온 빅테크 기업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실적 발표회에서 있었는지를 네. 짤막하게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좀 말씀드릴게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애플 굉장히 실적 잘 나왔다. 뭐 엄청 매출액이 늘었네라는 그런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나 뭐 EPS 시장 기대치 다 뛰어넘었고요. 뭐 아이폰 너무 잘 팔렸고 지난 분기에 서비스 매출도 뭐 잘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50%가 늘었어요 매출이. 근데 작년 2분기가 근데 2분기가 코로나의 많이 안 좋았기 완전 때문인 거죠. 바닥 가장 안 좋은 시점이었죠. 이게 또 이제 와이와이 성장률이 또 피크다 막 이래가지고 또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겠네 그러면. 예, 그 그런 거죠. 피크아웃 얘기보다는 네. 사실 애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애플의 실적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반도체 부족이었습니다. 아 또. 예,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자기들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풍겼거든요. 그래요? 2분기 때는 괜찮은. 1분기 때는 반도체 부족 현상 자기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번 2분기 그러니까 엊그제 발표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의외로 반도체 그래요? 부족에 대해서 약간 심각한 톤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애플도 마찬가지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2분기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의 분기인 2분기는 뭐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정도만 반도체 부족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데 3분기 때는 아이폰 부품도 아 정말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어? 이야기를. 근데 더 심해지네 이게. 예, 이게 심해지는 배경도 좀 말씀을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네. 그 보시면은 어제 네. 코로나 이런 건가요?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가 이렇습니다. 아. 예,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동남아가. 근데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베트남 등이 IT 부품, 반도체 등 뭐 MLCC, 뭐 반도체 부품을 굉장히 후공정 따에서 많이 캐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뭔가 문제가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 한 세 달 전에 반도체 부족하다는 이슈가 굉장히 심했고 한 달 전쯤부터는 뭐 TSMC가 캐파 늘려준다, 뭐 르네사스가 다시 공장 재가동 정상화했다 그러니까 회복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뭔가 이게 좀 풀리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부족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여러 가지 배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동남아 지역의 이런 코로나 재확산, 이게 재확산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굉장히 타이탄, 이게 뭐 베트남 이렇게 찍어보셔도 마찬가지로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베트남 찍어볼까요? 이거를 구글로 바로 이거 뭐야? 네, 바로바로. 베트남은 이제 급 올라가죠. 갑자기 네. 이렇게 늘어났네요. 올라가죠. 그래서 통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라고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도 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공급 부족 이슈가 네. 좀 있고, 델타 변이가 이게 그 자체로서 영향을 주지만 또 이런 식으로도 쿠션을 맞아서 또 영향을 주네요. 반도체 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좋은 백신을 그래도 여유롭게, 뭐 여유롭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백신만 맞으면은 그러니까. 돼라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 백신을 좀 많이 맞은 지역이라든지 백신 확보가 좀 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굉장히 또 치명적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났고 반도체 부족 이야기를 애플이 또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2분기 때 서비스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발생해가지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가면서 작년 2분기 때 서비스 매출이 되게 저점을 찍었거든요. 저 효과가 이번 2분기를 피크로 3분기에는 없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실적이 투자자분들 기대한 것만큼은 아주 밝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애플의 주가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류 비용도 뭐 늘어난다는 얘기도 애플이 또 했습니다. 이게 뭐 실적 내용 숫자는 엄청 좋았는데 내용 면에서는 뭐 이런 우려할 만한 우려가 부분도 또 그러게요. 있긴 있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준수하게 좋고 하반기도 나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뭐 전년 대비 많이 올랐고 시장 추정치보다 좋죠. 뭐 이익도 좋고 매출 가이던스도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가 4분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이 이제 연간 그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래서 다음 분기 그 달력 기준으로는 3분기가 MS한테는 1분기인데요. 뭐 전망도 좋고, 사업 부문별로 보시면은 이게 사업 부문 이게 솔루션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은 아니고 이게 대부분이 다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30%, 25%, 20%, 18%, 53% 굉장히 다 좋아요. 애저가 50%. 예.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인 애저는 51%. 지금 성장률이 안 꺾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매출 규모가 30조 규모 막 이런데요. 한국 돈 30조 원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이게 5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30조까지는 안 되겠네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도 좀 충분히 좀 눈에 띄는 게 이게 맨 밑에가 서치 어드버타이징이에요? 이거는 광고인데요. 그 링크드인에 붙거나 빙 검색에 붙는 광고인데, 이거는 작년 2분기 때 워낙 안 좋아서 셧다운 되면서 이제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안 했던 거예요. 저희 18% 마이너스였다가 53%. 이게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솔루션 부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빅테크 막 클라우드 대박 좋다, 여전히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요 윈도우, 이게 뭐냐면은 PC 사업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가 탑재된 PC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 B2B 향으로 이제 윈도우 OS를 파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C 산업의 이제 공급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약간 PC 시장이 약간 좀 둔화된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살짝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은 사실 전년 동기가 사람들이 다 집안에 갇혀가지고 게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고 효과 때문에 이 컨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게임 컨텐츠는 소폭 하락했지만 뭐 엑스박스 콘솔 판매는 여전히 굉장히 고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다 호실적을 보였고 하반기에도 뭐 기대할 포인트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S 실적도 이 정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 실적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이죠. 뭐 사실 뭐 이 얘기 드린 것도 약간 좀 지겹긴 한데 매출, 이익 모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네. 예, 빅테크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60%. 예, 이것도 전년 2분기 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그래서 광고 가장 핵심인 구글 광고가 69% 증가했고요. 유튜브 유튜브 매출은 얼마? 유튜브 매출이 70억 달러, 한 7조 정도 수준이 7조. 8조 8조 예. 1,100원 잡으면 8조 예, 정도. 8조 정도 수준이고 이게 83% 성장하고 우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분기 매출이 8조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분기 매출이 이게 근데 이게 8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80%? 예, 저게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도 지금 엄청 기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엄청 그렇죠. 네. 유튜브 매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요즘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밑에 약간 그 틱톡 같은 거 막 이렇게 틱톡, 뜨잖아요. 예, 그게 유튜브 숏이라고 하는 틱톡이랑 똑같은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의 뷰어 수도 데일리 단위로 매일 150건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65억 건이 데일리 그 트래픽이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좋은 상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좋지만 구글 역시도 클라우드 사업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에 30억 달러였는데 올해 46억 달러까지 올라왔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은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이익의 거의 상당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서 나오거든요. 구글 역시도 클라우드 사업 잘 키우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약간 요즘은 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구글 같은 빅테크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분기는 성장은 좀 하긴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성이 유지가 될 건데 그냥 그 성장의 폭이 약간은 좀 완화될 수 있다. 2분기가 좀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경제 재개를 통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재개 때문에 조금은 성장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역시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아직은 좀 알 수 없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은 다소 이르다. 그래서 전망은 약간 좀 애매하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파벳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 네. 예,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와 같은 경우도 또 잘 나왔습니다. 매출 보시면은 전년 대비 80% 성장을 했고요. 시장 추정치를 매출이 훨씬 넘었고 이익도 시장 추정치 0.78달러였는데 EPS 기준으로 실제는 1달러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매출 증가율도 올렸어요. 예, 매출 가이던스도 올리고 뭐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 둘 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온 주요 이유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료수 비중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3분의 75% 가까이 콜드 비버리지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냥 다 거의 대부분 아시긴 하는데 스타벅스에게는 따뜻한 음료 파는 것보다 차가운 음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요? 훨씬 이득이죠. 얼음 몇 개 넣었다고 좀 비싸게 받고 하잖아요. 그렇지 어울린 건데. 예. 그리고 그리고 좀 보면은 항상 그 프로모션이 걸리는 음료들은 대부분 다 차가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 맞아요.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것도 다 비싸요 또. 비싸. 예. 무슨 망고 해가지고 그죠. 프리퀀시. 네. 프리퀀시. 예, 그래서 그게 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차가운 음료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게 거고 그게 75% 이상 올라왔고 먹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어느새 그 뭐 스타벅스 리워드와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들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예. 다 회사가 근데 왜 다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많이 먹을까요? 더워서? 왜 그럴까요? 뭐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깔아놓기도 하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예, 뭐 깔아놓기도 하고 뭐 근데 이런 게 다 전략적인 그런 회사의 그런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도 굉장히 강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리저브 매장 이런 거. 네. 뭐 원가 차이는 많이 안 나긴 할 텐데 엄청나게 좀 비싸게 받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적이 다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미국이 백신 보급 그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예. 전년 대비해서도 83% 올랐고 심지어는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대비해서도 매출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완전 회복했네요. 그만큼 회사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미국 이외의 지역은 회복은 하긴 했지만 다소 살짝 실망스러웠고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은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지면서 하반기에 살짝 자신감을 굉장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타벅스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은 사업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런 코로나와 백신 상황에 따라서 네. 이런 이야기 특히 중국이 좀 애매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가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뭐 원두 가격 요즘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뭐 원두 커피 뭐 상품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다행히 스타벅스는 14개월 동안 원두 가격을 고정시켜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스타벅스는 영향이 없지만 다만 이제 이런 원두 이외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증가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차가운 음료를 강화해서 대응을 하겠다. 가격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스타벅스의 내용은 스타벅스 얘기하니까 댓글창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뭐 차가운 거 먹으면 배가 아프다. 뭐 나는 가면 얼주다. 차이 라떼만 먹는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참 우리 수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 여기 와서 그냥 재밌게 노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들으면서 네. 그냥 재밌게 놀면서 나는 이런데 어쩌네 뭐 이러면서 만나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맨날 같이 보시는 분들이 또 보시는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좋은 거죠. 네. 유머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 저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약간 이런 말씀 있었어요. 네. 아이돌은 유머가 필요 없다. 네. 라고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돌은. 정보를 강요하지 맙시다. 근데 아이돌은 아니기 때문에 유머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스타벅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스타벅스 나온 김에 뭐 좀 가벼운 종목들 먼저 짚고 왜 이러지? 네, 넘어갔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예,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시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점포가 많은 그런 케이크 가게인데 저도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인데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160% 전년 대비해서. 네, 전년이 워낙 쩔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회복을 한 거죠. 회복을 했는데 이 회사는 문제가 좀 있어요. EPS 이익이 덜 나왔습니다. 왜냐? 비용 증가. 비용 증가. 반토막이 났네. 전체적인 원재료들이 다 올랐고 인건비가 다 그러니까 인건비 역시도 올라서 이거를 전가를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회사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쭉 봤더니 전가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적인 뭐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 보면은 당장은 전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각종 인플레이션 관련 비용 증가 때문에 매출의 한 3% 정도가 네거티브 효과가 있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2019년 기준 정상적인 사업을 할 때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 타격을 받으면은 꽤나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비용 증가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실적은 좋았지만 하반기에 계속 다 1년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다 비용 증가를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퀄리티예요, 이게.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스타벅스랑 딱 너무 비교되잖아요. 네. 근데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정가가 안 쉽지 되는 않은 정가가 안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게 돼요. 되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다가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난 게 이제 그 옛날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분석해가지고 네. 롱 할 거냐 쇼트 할 거냐 이런 거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고리즘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스크립트에 숫자가 많을수록 그 파지티브하고 좋고 숫자가 없고 말이 많을수록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전가를 할 거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말은 숫자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자신 있는 애들은 말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다음 분기에 얼마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도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또 그렇고 3M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네. 3M이 그 3M 아시잖아요. 우리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도 스카치 있고 테이프. 뭐 포스트잇도 있고 자주 사죠. 3M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산업용 뭐 테이프라든지 굉장히 다양 공사 현장에 쓰이는 거의 모든 것들 네. 그리고 이런 보호 장비들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이런 다 전자재료들입니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많은 이제 재료들 부품들도 다 만들고 있고요. 헬스케어 제품도 많이 만들어요. 뭐 붕대부터 해가지고요. 뭐 이런 뭐 당뇨 측정기 등등 의사분들이 수술해서 쓰는 다양한 수술 용품들 기기들도 다 만들고 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 용품들, 테이프, 뭐 사무 용품, 뭐 이런 등등 포스트잇 등등을 3M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전방이 굉장히 넓은 회사죠. 모든 산업 영역에 다 퍼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M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이건 말하기가 약간 이제 지겨울 정도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보기에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뭐 심지어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네. 근데 3M도 원재료와 물류 영향이 있다. 비용 하반기에. 또 이게 올라서 이게 생각보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 네거티브하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 그러니까 정가를 할 거다, 가격에 정가를 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4분기까지는 그 정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M과 같은 어찌 보면은 가격 정가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런 비용 상승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왕 나온 김에 또 재밌는 기업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기억나요. 하는데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죠. 네. 예. 바비 인형뿐만 아니라요. 뭐 아메리칸 돌이라고 하는 인형도 만들고 피셔 프라이스라고 해서 애기용품 항상 친구들한테 항상 무조건 사주는 애기용품 토마스 기차 있잖아요. 토마스 기차도 이 회사가 네. IP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핫휠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자동차 피규어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가이던스도 올해 한 6에서 8% 올린다는데 굉장히 올렸죠. 근데 이 회사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회사 역시도 똑같이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원재료도 올라가고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굉장히 가격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걸 다 전가시킬 수 있고 우리는 다 영향이 없다. 실제로 비용 상승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 마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효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격 정가력이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에 미리 좀 대비해 놓은 그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왜 이게 왜 굉장히 잘 팔리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인형을 왜 많이 사는지. 시청자분들이.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요. 뭐 이 바비돌 이건 위에는 바비돌이죠. 뭐 아메리칸 돌이라든지 이게 다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사실 잘 팔리는 이유가 2017년도에 이 CEO가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굉장히 망가지던 회사였거든요. 네. 2010년도 이후로 굉장히 망가지던 회사였어요. 왜 망가졌냐면은 굉장히 스테레오 타입의 백인의 금발에 긴 생머리 금발에 피부 하얗고 얼굴 작은 그냥 이쁘장하게만 한 바비 인형만
주구장창 만들어가는 예쁜 것만. 회사였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인종도 다양해지고 다양해지고 여성의 그런 뭐 사회적인 지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참여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MZ 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뭐 미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도 않고 그치. 하다 보니까 회사가 좀 트러블이 많았어요. 음흠.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2017년도에 CEO가 바뀌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가 사회 변화에 걸맞는 장난감 인형을 만들자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그림에도 있네. 이런 인형들을 만드는 거죠. 장애인, 장애인 유색 인종이고 예, 음. 장애를 가지신 네. 분의 뭐 인형이라든지 뭐 날씬하지 않고 그냥 통통한 뭐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 인형인데 약간 이제 성적인 지향점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뭐 게이 남성의 뭐 인형이라든지 뭐 그럼- 등등의 이런 종류의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2017년도 이후 만들면서 이게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사회 변화에 굉장히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가 급격하게 온라인 매출을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예, 물론 인형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온라인 판매도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온라인 매출도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회사가 잘 나가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CEO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게 과거에는 그냥 좋은 IP를 그냥 인형 만드는 데만 썼다면은 장난감 인형 만드는 데 썼다면은 이제 이런 IP들을 넷플릭스에 가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유튜브로도 막 컨텐츠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막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좋은 그런 컨텐츠를 막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형 많이 사기 시작을 하고 뭐 그래서 CEO가 바뀌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으면서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네. 가격 전가력이 생긴 거고 그리고 회사가 또 굉장히 영리한 게 한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있던 공장을 캐나다로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영향도 물리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기업이 마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MD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AMD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섹터와 기업을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아니에요. 없으실 수도 있을 근데 것 이 같은데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반도체 기업 중에 중요한 AMD 말씀드릴게요. AMD 역시도 뭐 2분기 실적 너무 다 좋았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다 올렸죠.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도 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시면은 뭐 모든 부분이 다 좋아요. 뭐 PC로 들어가는 CPU와 GPU도 전년 대비 다 좋고 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형 뭐 서버용 CPU도 좋고 그리고 콘솔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도 굉장히 좋아서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급등했습니다. 예, 관련 사업 부분은요. 그래서 뭐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나와서 주가가 이제 시간으로 상승을 했는데 다만 AMD 역시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2년은 돼야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새롭게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완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AMD도 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AMD 역시도 반도체의 좀 부족 현상이 좀 더욱더 좀 심화되는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얘기했고 반면 뭐 AMD 주주분들은 뭐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가 내년도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5나노 기반 제품들이 이거거든요. 이거는 CPU고요. 이거는 GPU 제품인데 이 중에서 이 GPU 제품 RDNA 3의 지금 기술 경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한 걸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엔비디아의 뺨을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그런 예상도 좀 있더라고요. 일부는. 그래서 AMD는 내년에는 이 GPU 신제품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좀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